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트윈모션에서도 이렇게 텍스트를 갖고 놀 수 있다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오래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딘가에서 잠깐 이 비슷한 튜토리얼을 봤다가 그때 영상 제작자한테 댓글을 달았습니다. 방법 좀 배우자고 댓글을 달았는데 5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주지 않아서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주물러 봤더니 방법이 찾아져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스타일로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트윈모션에서도 이렇게 텍스트를 갖고 놀 수 있다. 오늘은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트윈모션을 열고 이것이 방금 렌더링에서 올린 그 영상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우스 다루는 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본 동작을 몰라서는 그냥 먼 산에 친다일 뿐이고 막상 기본기라든지 마우스 단축키 등 제대로 알 건 알고 넘어가야 작업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트윈모션에 대해서 관심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양이지만 이 마우스 다루는 법부터 맡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트윈모션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마우스에 먼저 익숙해져야 됩니다. 듣기로는 아이들 게임 프로그램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제가 게임을 해보질 않아서 어떤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아이들 게임 하는 거 옆에서 보면 참 마우스에 불이 날 정도로 잘 돌아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래도 먼저 마우스와 좀 사귀어 보십시오. 이 트윈모션의 마우스 기본 키는 한 7, 8가지가 되는데요. 나머지 여기 도움말에 보면요, 트윈모션 도움말에 보면은 단축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단축키를 찍고 들어가면은 웹사이트가 열리고 한국어로 선택한 다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마 구글 편집기 키보드 같아서 잘 모르겠고, 요 내비게이션 부분에 요 몇 가지만 숙지하시면 작업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전진에서 W, 후퇴는 S, 왼쪽으로 A, 오른쪽으로 D, 위로 Q, 아래로 E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눌러보면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 표를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호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뭔지. 이 작업 화면에서요, 먼저 QE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Q를 키보드를 Q를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말은 카메라로 말하자면 앵글이 위쪽으로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니까 화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요. 그 반대로 E는 Q의 반대 동작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위로 치켜 올리는, 올리고 올리다 보면 결국 수평선이 됩니다. 수평선 앵글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화면 중심을 밀 때. D는 그 반대, 왼쪽. W는 앞으로 당기는 거. S는 뒤로 미는 거. 그래서 그 Q, E, A, D, W, S 요 이렇게 대비되는 6가지 기본 동작을 알아두셔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이제 그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 동작이 느리다 싶으면은 Shift 키를 눌러서 속도를 가해줍니다. 더해줍니다. Shift Q 빨리 내려갑니다. 이렇게. Shift E, Shift A, Shift D. 화면이 가까우면 그만큼 더 빨라지겠죠. 화면 그 W와 S는 마우스 휠로 다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밀었다가 반대로 당겼다가 마우스 휠이 더 빠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마우스 버튼, 그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돌리는데 이용합니다. 이렇게 돌리고. 동작을 너무 크게 주면은 화면이 헷가락 넘어가 가지고 다시 되돌리기가 힘든데요.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보십시오.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앞서 말한 그 6가지 키보드를 겸해서 오른쪽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누르면서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면은 이 돌아가는 각도를 바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현재 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미는데, 밀면서 이렇게 약간 돌리는 그 각도를 취하려면 A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 중심이 크게 이동하지 않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A와 T, 그 밖에 뭐 Q, E, W, S 등 6개 키보드에서 그 오른쪽 버튼 드래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회전, 그리고 회전하면서 QE와 AD와 WS를 같이 겸할 수 있다. 그리고 또 Q와 A, 뭐 W와 D 이런 식으로 2개를 곁들여서 또 각도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이 6가지 키보드 가지고 손이 부드러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아마 하루 이틀 정도만 이렇게 넓은 바닥에다 모델 하나 불어서 이렇게 연습해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마우스가 먼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작업이 가능한 건 분명하죠. 꼭 그 마우스부터 유치하지만 그 마우스 동작부터 익히십시오.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작업창에 텍스트, 뭐 텍스트를 입력한다기보다도 포토샵에서 PNG 파일을 만들어서 이 트윈모션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먼저 포토샵에서 여기 백수광장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그 문안을 포토샵 화면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뭐 PNG
파일은 먼저 뉴를 불러서 새 화면을 불러서 이 사이즈를 지정해 준 다음 이 사이즈는 대개 600에서 100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600 하고 세로도 600 픽셀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배경은 트랜스포트 뭐요? 그 투명이 뭐라고 합니까? 트랜스퍼런스 투명 트랜스퍼런트 그 이 투명한 바탕에 글자를 넣어 주는데요. 뭐 여러 폰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은 그냥 색이 좀 두꺼운 걸 해가지고 헤드라인 라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사이즈는 크게 이야 주관적이 가까운 거 주관적이 주관적인가요? 60 일관격 되도록이면 이 배경 화면에 꽉 차도록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이 좀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글자가 작으니까 100 150 그러면 줄간격을 70 그래도 좁으니까 100 됐나요? 대충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이 글자에다가 뭐 블렌딩 옵션이나 이렇게 뭐 특별한 글자 꾸밈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글자를 입력한 다음 이 전체 화면에 꽉 차게 채워 주십시오. 그런 다음 바로 PNG로 저장을 합니다. 타이틀 파일 세이브 에즈 PNG PNG 지정을 해준 다음 그냥 000 파일로 이름을 찍겠습니다. 저장 사진의 저장 포토샵 작업을 마쳤으면은 트윈모션으로 돌아와서 이 라이브러리 창을 엽니다. 객체 기본 요소 보시면 여기 뭐 박스 1m 박스 10m 짜리 이건 뭐 베이스 서클 10m 짜리 이런 원뿔도 있고 원형도 있고 얇은 육면체 이 평면은 이 원밖에 없는데요. 다들 입체적인 모형들입니다. 요 면 같아도 이렇게 불러보면은 두께가 있는 육면체입니다.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 하나 골라 가지고
백수광장식으로 이렇게 직육면체에다 글자를 입힙니다. 이게 텍스트 매핑이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텍스트 매핑. 이 박스 10m짜리를 불러서 적당히 위치시켜 줍니다. 10m의 박스에다가 이 600 픽셀의 그 PNG를 입힌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건 각자 아시고, 모델을 불렀으면은, 도형을 불렀으면은 요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이 면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관련 그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이 컬러에 덜을 눌러서 여기 입힐 아까 그 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사진에 000. 그럼 글자가 입혀졌죠. 보시면은 이 사진을 입힐 경우에 이 텍스트에서 이 투명도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이 투명도를 끄면은, 꺼짐하면은 그냥 아까 처음에 도형을 불러왔을 때 이렇게 하얀 바탕이 되고, 이걸 키면은 색깔이 사라져 가지고 그야말로 투명한 육면체 PNG가 됩니다. 육면체 PNG 파일. 다음에 이제 이 스케일을 만져서 글자를 키워줍니다.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MI 베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MI 베이지로 넘어갑니다. 전 단계로. 그러면 스케일이 나타나요. 이렇게 스케일을 왔다 갔다 하면 이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이렇게.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적당히 화면에 두 줄이 나타날 정도로 적당히 키워줍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는 여기 지금 크기가 2.87이라는 수치가 입력이 됐는데요. 이 눈금자로 잘 조정이 안 되면 수치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 직육면 다시 투명도를 끄고 보면은 직육면체가 아니죠. 정육면체죠. 이게 육면체가 이 정도 크기에 글자가 딱 6자가 들어가게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스케일로 다시 돌아와서 석자가 들어갔으니까 대충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꼼꼼하게 한 번 더 이 더를 누르고 넘어갑니다. 더 축이 있죠. 축을 눌러줘요. 그 다음에 X축으로 늘리기. X축은 이제 이 수평 늘리기. 석자가 되도록 대충 조정한 다음에 Y축으로 키우고, 이제 이동을 조금 시켜줘요. X 이동. 육면체에 꽉 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석자가, 세자가 거의 이제 Y 이동으로 넘어가서 모하니 순이야 모하니.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png 파일을 도형에 입혀 가지고 뭐 위치 이동이나 뭐 크기 등등 회전 등등을 이용해서 변화를 주면 글자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갑니다. 멋있습니다. 이건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모델에다 직접 입히는 수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트윈모션에서 글자를 활용하려면 바로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현재 이 순위와 뭐하니? 라는 텍스트 입력이 아주 이쁘장하게 들었습니다. 이걸 이동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을 적당히 한번 배치해 보시고 화면을 당겨 보세요. 앞으로 크게 보세요. 멋있죠? 육면체에 다 글자가 매핑이 됐는데 이걸 이 버튼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준 다음에 수평 앵글에 맞춰서 보면은 밑면은 안 보이고 글자만 또 이렇게 덩그러니 보인다. 이렇게 아마 이거 영상을 위해서 한 편의 영상을 위해서 수없이 프로그램을 만져 보셨지만 이렇게 공간에다가 글자를 넣는 거는 트윈모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효과는 이동 사실 그 마우스 작동을 이렇게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하여튼 연습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 마우스만 익숙해지면 뭐 화면 만드는 건 별일 아니니까. 이걸 영상 미디어로 넘어가서 또 각도에 맞춰서 편집하면 또 여러가지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이거 회전을 시켜서 회전 좌표를 이용해서 또 뭐 굴릴 수도 있고 땅에 쳐박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 단추를 이용해서 땅에다 이렇게 일부는 박아 놓고 위 한 줄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걸 건물의 옥상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간판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판이나 어떤 상징적인 표시 장치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치 옥상에다 이렇게 맞춰주면 진짜 상가 건물의 실제 간판 같지도 같지요. 이게 이런 멋있는 간판은 구경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먼저 걸 지우고 보십시오. 이렇게 그럴듯하죠. 이렇게 글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육면체 말고도 이 객체에서 기본 요소 이런 뭐 100m 짜리 얇은 육면체도 있고요. 플레인 10m 100m 짜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둘렀을 경우 엄청 크죠. 이렇게 약 10m 정도는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10m 정도. 이게 지금 평면 같이 보이지만은 띄어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D죠. 이게 두께가 있는 게 실제 육면체죠. 이게 얇은 육면체.
요걸 뭐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땅에다 세워 가지고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오른쪽으로 한번 당겨 봅시다. 이게 금자야 놀자. 이렇게 가로 글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자야 놀자. 멋있죠? 이 상태에서 글자를 한번 직접 넣어볼까요? 스포이드로 먼저 모델 찍어준 다음에 컬러 에세터 텍스처 열기 금자야 놀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무늬가 글자가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을 경우는 여기서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투명도가 꺼졌나 켜졌나 확인하시고 켜졌습니다. 다시 여기 MI 베이스 전 단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스케일을 만집니다. 이렇게. 이 지금 가로 글씨가 이렇게 세로로 입혀졌는데 이거는 아까 이렇게 회전해서 땅에 쳐박는 과정에서 그 각도가 벗어나서 그러니까요. 이 덜을 눌러서 이 투명도를 끈 다음에 회전을 시켜 보십시오. 회전.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글자가 제대로 잡히죠. 방향이요. 됐죠? 다시 스케일로 넘어가서 전 단계 스케일로 넘어가서 스케일을 대충 이렇게 하고 덜을 눌러 주십시오. 더 축 X축으로 늘리기 수평으로 늘리기 이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키웠나? 이 눈금자 얘 저기 말을 안 들으면 이 수치로 대충 0.41이니까 0.35로 한번 해서 크면은 다시 숫자를 늘려서 0.45 40 이렇게 적당히 맞춰 주시고 이동 단추를 이용해서 J치를 잡아줍니다. 그 Y 이동 버튼을 이용해서 가운데 올린 다음에
이 좌표의 높이를 이용해서 땅에다 좀 더 파묻 뜨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제대로 자리 잡았죠? 이 초기 화면 넘어가서 덜을 누르시고 투명도로 꺼진 거를 켜주시면은 보시다시피 글자만 공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요 이동키를 이용해서 이저리 각도를 잡아서 활용해 보십시오. 건물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안내가 필요한 메모 장치로 이용할 수도 있고, 활용도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여러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고 직접 해보셔야 이 기능의 이용도를 아실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간단히 입혀서 여기서 불러다 쓸 수는 있는데, 그 반대로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도 이용하신다는 거 알아두면은 화면에 변화를 주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글자 체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멋들어진 장면이 되니까 해보십시오. 글자 색깔이나 폰트 크기 등등은 다 포토샵에서 알아서 하시고, 포토샵에도 보시면은 이런 뭐 일반적인 글씨 모습 말고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글자를 선택했을 때 보시면 여기 T하고 이런 표시가 보일 겁니다. 크리트 와프드, 뭐 크리트 와프, 글자 왜곡 같은 뜻인가 보네요. 이 크리트 와프 장치를 이용해서 글자에 여러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치형, 부기, 깃발 날리는 식의 이런 식으로 글자를 또 이렇게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관한 강좌는 뭐 포토샵에 있을 때니까 검색해서 제가 말한 이상으로 보강을 하시고, 글자가 너무 크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100으로 줄여주든지 뭐 하여튼 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말한 중에서 잘 안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